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씬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골라온 씬은 지난달 11일에 방송됐었던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뭐로 봐? 영화? 여기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안방 가서 볼래? 안방 가서 볼래? 드디어! 허재 감독님, 드디어 이제 오늘 안방이면 앉을 데가 지금 침대밖에 없는 오로지 침대거든요. 안방 가서 볼래? 안방 가서 볼래? 안 돼. 아니. 여기가 나. 그래? 아니 좀 따뜻하게 이렇게 껴안고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방에서 보고 편집해달라 그러면 되지. 이불도 되게 따뜻해 보이던데. 아니 두 커플 너무 대면대면하셔. 네,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지숙, 이도희 커플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씬을 선택한 이유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숙 씨가 했던 얘기는 이제 영화를 안방에서 보는 건 어떠냐, 딱 이 얘기뿐이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붉은 톤의 영상 효과를 넣고 또 침대를 비추고 되게 야릇한 또 배경음악을 깔면서 정말 이제 지숙 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발언을 그냥 성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소비를 하고 되게 의도적으로 어떤 성적 긴장감을 되게 높이는 연출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장성규 씨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냥 안방에 가고 편집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성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 거의 전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한 농담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좀 불쾌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건우 위원님이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편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일종의 노이즈가 생기고 그 노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화제성이나 시청률로 이어질 거다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연인의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를 하겠다. 결국 시청자들의 어떤 관음적인 욕구를 증폭해서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에 있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불쾌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다만 이제 공식처럼 쓰이는 연출에 대한 고루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따다다다다 러브하우스 나오고 또 의학 장면만 하면 빰빰 빠라밤 거의 한 20년째 보는 것 같은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너무 전형적인 반응이다.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익숙한 요소를 계속해서 쓰는 거는 굳이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익숙한 관습을 통해서 그 맥락을 시청자들이 이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이 장면의 연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부적절한 것처럼 야릇한 것처럼 이렇게 과도한 연출과 반응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고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인 사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스킨십이 마치 연인 간의 어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인 것처럼 얼마만큼 스킨십 진도가 나가느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다양한 사랑의 속성,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조명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관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스튜디오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패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편집본을 저렇게 보여주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상의 멘트를 좀 뽑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작진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드립성으로 계속 화면 보는 동시에 뭔가 재미를 뽑아내려고 한다면 저 이상의 것들은 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스튜디오에서 관찰하는 포맷의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대상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웃긴 점을 캐치해서 일일이 분석을 하고 관음적인 시선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의 박미선 씨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행자의 역할이 딱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연애에 대한 로망을 키운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진영 씨는 어때요? 우결 하시면서 그 로망을 좀 이뤘어요? 제 털이며 네네. 근데며 뭐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예.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날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랑이시더라고요. 경원 씨는 어때요? 화면을 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흐름을 짚어주고 이런 진행자의 역할이 명확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리액션으로밖에 그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좀 짚어주는 진행자의 역할도 같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공감이 있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는 어떤 장면이 지나가면 나도 저렇게 해봤는데 라든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패널들은 사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요. 잘.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패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연애에 대해서 항상 부러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리액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리얼 연애라는 제목처럼 실제 커플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만큼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제작진의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이야기 나눌 씬은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지난 5월 11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한 씬 골라봤습니다. 한 달 전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신성통상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성통상이 얼마나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살처분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신성통상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직원들을 당일 해고했습니다. 해고됐다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과장님이 사직을 해드릴 권한 부탁을 회사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다. 사인란이 이미 제 이름에 다 작성이 돼 있어요. 몇 월 며칠부 해가지고 사인하고 나왔죠. 이틀 사이 2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 통보서를 보내야 되고 서류로 보내야 되고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권고사직은 사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다투지 못하게 회사에서 방어막을 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인사팀 관계자와 직원의 대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좋지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을 부탁하는 자는 너무 봐야 되고. 그러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납득이 안 되고 이건 끝까지 가볼 거야라고 하면 내일부터는 말 그대로 조금 차갑게 직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이렇게 너가 해줘야겠다. 안 하면 뭐 너한테 더 불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딱 뭔가 무섭더라고요. 코로나19를 앞세운 사실상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민기 위원 이 씬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해당 편에서 이제 지난해 애국 마케팅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기를 사실상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좀 짚어준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기업 측 인사가 아까도 보셨지만 권고사직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버티는 그 사원에게 차갑게 대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협박사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마 이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걸 좀 수면 위로 끄집어 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함께 담아낸 스트레이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욕만 나온다. 그동안 바쁠 땐 야근이다, 철야다, 무리하게 돌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해고라니. 이 보도가 피부로 와닿는 이유는 아마 우리도 당할 수 있을 거란 위기감 때문일 것. 딴 생각하는 기업들 스트레이트 보고 정신 차렸으면. 권고사직 피해자들 울면서 인터뷰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 찢어지더라. 이 기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피해 노동자들의 모습에 공감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부당 해고 의혹의 시작을 알린 이 씬과 더불어서 이번 방송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요즘에 언론에서 흔히 쓰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저는 헤드라인까지 읽히더라고요. 애국 기업의 배신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폭로성 보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가기 위한 일종의 도입부 역할로서 눈길을 끄는 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중견기업도 이 정도로까지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바이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영세업체. 지금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나가서 못 견디겠다고. 내가 봐서 반 이상은 빠질 것 같아.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렇게 쓰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뽑았었는데 당분간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쉬라고 했어요. 더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아예 고용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 특수고용직들의 사례까지 굉장히 좀 심층적인 단계를 짚어가면서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굉장히 이제 전면적으로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충분히 던져진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도의 내용이 이 신성통상이라는 특정한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고용노동법을 위반한 사례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겪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혼합돼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당해고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19와는 상관이 냉정하게 말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당일 해고는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른 의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의제가 합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 보도의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약간 의제를 조금 정돈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는가, 특수 고용직이나 이런 분들의 고용 안정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게 불안정한가 이런 것까지 담아내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란 것까지 요구했다는 면에서 의제가 굉장히 잘 잡힌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극적일 수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서 시선을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들을 차근차근 이어갔기 때문에 좋은 방송이었고 또 그 방송 안에서 이 씬도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헤친 스트레이트. 앞으로도 현실을 고발하고 질문을 던지는 유의미한 보도 응원하겠습니다.